자, 이제 520페이지에 있는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은 일단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가액을 인식하고, 그리고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하고 똑같죠. 단지 평가손익을 매도 가능은 OCI에 반영한다. 단기손익인식인 경우에는 여기 단기손익에 평가손익을 반영한다. 그 점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할인 취득했다. 그래서 이자 수익을 인식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정가치 측정해서 가령 이제 가치가 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을 계상하게 되겠죠. 이 평가 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하나, 여기 이제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가액을 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수익인식 기준서에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 적용한다에 근거해서 이렇게 유효이자율법 수익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떤 책들은 보면은 여기 적용에 있어서 액면이자율법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쓰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손익 인식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단기 매매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단기 매매하는 경우 취득할 때마다 계속 유효이자율을 측정해 가지고 반영하는 게 번거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액면 금액으로 이자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하고 차이는 결국은 이제 그 한 회계 기간에 손익 인식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 중에 이자 상각을 얼마로 반영하고 공정가치 측정을 얼마로 반영하느냐 그 두 가지 포션이 서로 달라질 따름이고, 전체 요 두 개 반영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총액은 이렇게 반영하든지 아니면 여기 1번을 액면 이자율법에 의해서 반영하든지 전체 그 포션만 달라질 따름이지 총액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케이스 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이야기고요. 그래서 봤던 이야기인데 요구사항은 보면 다음 각각 독립적인 질문이다. 양갈로 1 회사채를 3월 1일에 3년 1월 1일에 91,000원에 처분하였다 이런 이야기 있고, 요구사항 두 번째는 보면은 상기 회사채를 3년 6월 30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얼마에 처분했다. 그 요구사항 두 번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회계처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제 1년차 회계처리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1년 초에 일단 90490에 취득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채권이라고 할까요? 채권을 90490 그리고 이제 1년 초에 채권을 90490 그리고 이제 뭐 현금 등을 지급했겠죠. 그리고 1년 말에 이자 수익 인식해줘야 되죠. 현금 7,000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채권 90490에 10% 적용한 9049만큼 이자 수익 인식되고 채권 상각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2049만큼 이렇게 하면은 채권이 얼마에 오게 되나요? 여기까지 하면 채권이 92539였나요? 네, 92539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2년 말 첫 번째 회계처리고 두 번째 회계처리는
공정가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채권이 떨어졌네요. 9253군데 요게 9253군데 떨어졌으니까 채권을 덜어내야 되겠네요. 채권을 2539만큼 덜어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9만원을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평가 손실 반영하는 거죠. 네, 2539를 네, 같은 금액을 평가 손실 반영하고 2년 말 회계 처리 해볼까요? 네, 2년 말에는 1번 회계 처리 먼저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 7,000원 들어오고 네,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92539의 10% 9254 이렇게 되고요. 네, 925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상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 상각은 양자의 차이인 2254만큼 상각하게 될 거고요. 2254만큼 상각하게 될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하면 채권이 이제 92254라는 약간 이상한 숫자에 오죠. 약간 이상한 숫자에.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평가를 하면은 91,000원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91,000원에 보내려면은 채권을 1254만큼 덜어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걸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2년 말까지 되고요. 그 2년 말에 뭐 3년 그 첫 번째 질문 3년 초에 91,0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채권이 91000인데 같은 금액에 처분했다. 이러면 처분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두 번째 요구사항은 상기회사채를 질문이 각각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구사항은 상기회사채를 3년 6월 30일에 경과이자를 포함하여 96,000원에 처분하고 중개인수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럼 95,000원 들어온 걸 회계 처리해야 되고요. 이 경우 필요한 회계 처리. 자, 3년 중간에 처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년 6월 30일에 3년 6월 말에 얘를 처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분하려면 일단 처분하는 시점까지 일단 미수이자를 계산해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이자 수익 계산해야 되겠죠. 네. 여기 지금 여기 이제 요 상각 후 원가 기준으로 이자 수익 인식하는 거죠. 상각 후 원가가 얼마인가요? 92539 그 다음에 92539 그 다음에 2254 이렇게 변동되죠. 그래서 이 숫자가 94793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4793 2년 말 숫자가 요 금액이 되죠. 1년 말 여기 상각 후 원가에서 2년 말 여기 상가액을 반영하면은 94793 94793에 10% 이렇게 하면은 그게 1년치고 그 1년치에 6개월 하면 되겠죠. 그래서 94793 곱하기 0.1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4740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반올림해서 4740 액면 이자 받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계산하면은 3,500원이 되겠죠. 3,500원. 양자의 차이만큼 채권이 조정되겠네요. 채권이 1240만큼 채권이 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채권이 91,000원에서 1240이 올라가서
92240 92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하면 되는데 얼마 받았다고 됐느냐, 거기 수수료 1,000원을 차감하면은 95,000원이죠. 95,000원. 그러면은 미수이자 3,500원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92240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92240, 이 두 개를 드러내면 되죠. 그리고 이 차이를 처분 손익 인식해야 되는데 왼쪽이 적으니까 처분 손실이 되겠네요. 그래서 처분 손실이 740원, 이렇게 반영되는 거죠. 이렇게 처분 손실이 740원 이렇게 반영되고, 이제 그 채권은 드디어 이제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6월 30일에 3년도 6월 30일에 처분했다는 경우에 회계 처리를 받고요. 그 세 번째 요구사항은 보면은 단기 매매 목적의 회사채에 대해 액면 이자율에 의해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 경우 이 상황에 대해 3년도에 필요한 분개를 제시하시고, 자, 여기 요구사항 2의 회계 처리였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유효이자율 적용했는데, 회사가 액면 이자율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회사가 액면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라고 하면은 액면 이자가 7%죠. 그러니까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요 이자 수익을 7%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10만원에 7,000원, 6월 말이니까 3,500원이 될 거고요. 3,500원 이렇게 될 거고, 미수이자를 이제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3,500원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상가액은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 다음에 처분했는데 현금이 95,000원 들어왔다. 그 다음에 이제 드러내는 거는 미수이자 요거 드러내야 되죠. 3,500원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을 드러내야 되죠. 채권은 그 단기 6개월간 상가액이었고, 채권은 91,000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직전연도 말 91,000원을 드러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이 적은 숫자네요. 이렇게 하면은 처분이익이 계산되는데 500원, 처분이익이 500원 계산되는 그런 결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 그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계산한 거하고, 그 다음에 액면이자율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하고 일견 이렇게 달라 보이는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하면 4,000원,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이렇게 하면 4,000원이 되고요. 위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이자 수익이 이렇게 있고 처분 손실이 있는데, 넷 하면은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같은 4,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나, 액면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나, 결국은 이제 그 기말에 결산했을 때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523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면은 채무상품의 손상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 및 매도 가능 채무상품 손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손상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줄을 치도록 할게요. 523페이지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가치가 뭐 형편없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들이 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금융자산을 결산할 때마다 평가하는데 시장이 이렇게 그 변동됨에 따라서 금융자산의 가치가 변동돼요. 그래서 이 취득한 금융자산의 시장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손상차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손상 사건이 있는 경우에 손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대부분 손상 사건이라는 건 보면은 이 금융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령 이제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뭐 부도를 맞았다, 뭐 중요한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 손상의 어떤 그 손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손상은 대부분 가치가 일반적인 그 평가 이익 또는 평가 손실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게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차손은 상각 후 원가와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최초 유효이자율은 이제 그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할인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 그 회사가 인식하고 있는 장부 금액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 그럴 경우 이제 그 회사가 발표한 장래 그 상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이자가 됐든 원금이 됐든 그 회수 스케줄이 있을 거고, 그 돈들을 최초 유효이자율, 대부분은 이제 발행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될 텐데 그것으로 할인하면은 회수 가능액이 책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부분을 손상차손이라고 손실 인식하고 채권을 드러내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상차손을 인식하고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예. 자, 손상 인식 후 기간의 이자 수익은 계속해서 이제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이 회복되는 경우도 가끔 있겠죠. 예. 그래서 52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손상이 회복되면은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반영해 줘야 되는데요. 525페이지 첫 번째 땡 줄 치도록 할게요. 회복 후 장부 금액은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 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 하는데요. 금융자산을 올리고 환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그 금융자산을 올려줄 수 있느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 경우는 그 상각 후 원가 있죠. 그 최초 취득부터 이렇게 당초 예정된 그 라인 있죠. 그 라인을 뚫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라인을 뚫지 말라는 말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당초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회복일 현재 인식하였을 상각 후 원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8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이스 8 보면은 자, 앞에 조건은 똑같고요. 526페이지에 보면은 2년 말까지 동회사에 대한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말까지 회계처리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회계처리가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1년 초에 이제 이게 이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채권이라고 할까요? 이 채권을 90490에 취득했고요. 90490에 취득했고 같은 금액의 현금을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1년 말에 현금 7,000원 들어오고 이자 수익 904
2049 10% 적용하고 채권 상각을 반영하고 2049만큼 채권 상각을 반영하고 자 여기까지 회계 처리하면은 92539가 되죠. 요게 92539 이렇게 되죠. 예, 요 포인트. 그 다음에 2년 말 회계 처리를 하면은 거기 2년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현금 7,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요 돈의 10% 9254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상각이 양자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채권 상각이 2254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요 포인트에 오는데 요게 947932인가? 예, 그렇게 되죠. 예, 여기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했는데 양갈로 1에 보면은 2년 말 현재 M사는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였고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은 이자 없이 4년 말에 원금 5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는데 이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였고 그 회사가 발표한 그 자구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한테 줄 돈이 4년 말 5만원만 주겠다. 이자 없이 4년 말 5만원만 주겠다. 정상적으로 하면 이자 7,000원, 7,000원 이렇게 받고 만기에 10만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줄 수 있는 돈은 이자 없이 만기에 5만원만 주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장래 회수 가능액 자 요거를 측정하면은 이걸 현재 가치로 측정해야 되죠. 요 5만원하고 요 돈하고 차이를 손상 인식하는 거 아니죠. 써놓고 이야기하면은 2년 말에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차손 인식한다는 거죠. 예. 장래 5,000원 주겠다. 그럼 5,000원하고 94793 두 개의 차액을 손상 인식하느냐? 명목 금액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2년 후 받을 돈이니까 현재 가치 계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회수 가능액에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되는데 5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이거를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취득 시점에 유효이자율이 얼마였는지 저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만기 보유 금융자산 손상과 관련해서는 최초 유효이자율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가 10%였기 때문에 얘로 할인한다는 거죠. 1.1에 2년 후니까 제곱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정하면은 요 포인트가 5만원 나누기 1.2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1322 41322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포인트가 41322 그래서 요 차액을 이제 드러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 53 53471 이런 돈을 드러내야 되네요. 최근 53470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계산은 단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53471 이렇게 책하고 맞출까요? 네. 책을 보시는 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차이니까 단수 차이 뭐 반영한다고 하고 같은 금액을 이렇게 손상차손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4793에서 요 돈을 이렇게 채권을 드러내 가지고 지금 41322 이렇게 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년도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년도는 또 뭐 현금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 상각액이 있을 거고 이자 수익 이렇게 있을 텐데요. 3차년도에 현금 받은 게 없죠. 현금 받은 게 없고요. 현금 받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는데 이자 수익은
4132에 여기 10% 적용하면 돼요. 할인을 10%로 했기 때문에 10%만큼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4132만큼 이자 수익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같은 금액만큼 채권 조정이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채권이 41322에 곱하기 1.1 하면 되네요. 그러면 45455 요 포인트는 45455 요 포인트가 10% 증가한 거죠. 해서 여기 이제 반영이 됐고요. 지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3년 말 현재 M사는 신용등급이 향상되었고, 보통 이렇게 법정관리나 이런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회사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그 상황이 나빠져서 이렇게 법정관리를 쭉 진행하다 보면은 그러다가 망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좋아진 케이스인데요. 3년 말 현재 M사는 신용등급이 향상되었고 추정 미래 현금으로는 4년 말에 이자 4,000원, 원금 8만원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년 말에는 예상대로 현금을 수령하였다. 3년 말에 가치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손상 회복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죠. 손상 회복은 역시 이제 회수 가능액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가지고 장부 금액하고 차이를 이렇게 올려주면 되는 거죠.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채권을 올려주고 손상 인식한 거하고 반대 개념이죠. 손상이 발생했을 때 채권을 덜어내고 손상 차손 인식했는데 그거와 반대예요. 그래서 채권을 올려주고 손상 차손 환입으로 하면 되죠. 손상 차손 환입. 손상 차손 환입. 그래서 요만큼 올려줘야 되는데 장래 회수 가능액이 이자 4,000원, 원금 8만원. 이자 원금 그 구분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84,000원에 회수가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회수 가능액 84,000원을 1.1로 나눠주면 되겠죠. 1.1로 나눠주면은 요 금액이 현재 가치가 계산되는데 그 돈이 76364. 76364.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만큼 손상이 회복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76364 빼기 45455 이렇게 하면은 30909. 그래서 채권을 30909만큼 올려줘야 되겠다. 같은 금액을 환입으로 인식한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를 통해서 이제 76364라는 위치에 온 거죠. 요 위치에 온 거고요. 자, 거기 지문을 보면은 4년 말에는 예상대로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래서 이자 4,000원, 원금 8만원 이렇게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년 말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년 말에 자, 현금 수령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액이 발생하고 이런 거죠. 현금 4,000원,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76364에 이게 10% 올려줘야 되죠. 7636만큼 이렇게 올려줘야 되고요. 양자의 차액만큼 3636만큼 상가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요 3636의 상가액을 76364에 반영하면 채권이 얼마 돼요? 8만원 되죠. 그래서 채권 8만원을 덜어내고 현금 8만원을 수령한다.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인 채무상품의 손상 그리고 회복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매도 가능 채무상품 손상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매도나 뭐 만기나 거의 비슷한데요. 예. 523페이지 제일 아래 두 줄 줄치도록 하겠습니다. 523페이지 제일 아래 두 줄. 매도 가능 채무상품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 손실은 자본에서 손상차손으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손상차손은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 금액이다. 네. 공정가치와의 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편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손상 시점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채무상품은 항상 그렇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 시점에 그 상품의 시장이자율을 확인해서 장래 현금 흐름을 그 시점 시장이자율로 할인하면은 그게 그 현재 가치가 채무상품의 공정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손상 인식하는데 그 공정가치를 뭐 그렇게 측정하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 인식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실 누적 손실은 자본에서 손상차손으로 재분류한다 그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본에 있는 그 OCI 누계액이 있으면은, 이 평가와 관련된 OCI 누계액이 있으면은, 걔를 재분류하고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 손실은 자본에서 손상차손으로 재분류한다. 그래서 재분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하고 자본에 있는 그 항목은 재분류 조정을 해주는 그런 여기 처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4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손상 후 이자 수익 해가지고 거기 이제 표에 보면 오른쪽에 그 손상 후의 이자 수익은 어떻게 인식하느냐. 손상 후의 이자 수익은 현재 가치 계산에 적용된 그 할인율을 이자 수익 인식하는 이자율로 적용해요. 그래서 직전 장부 금액의 손상 시점 시장이자율 걔를 곱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25페이지 그 손상 환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중간쯤에 보면은 그 매도 가능 채무상품 공정가치가 증가하면은 그 증가한 거를 인식한다. 자, 거기 중간에 있는 땡 보도록 할게요. 손상 후 공정가치 상승액 중 얼마까지 손상차손 환입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 기준서의 규정은 없다. 이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공정가치 상승액 중에서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까지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상승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가치가 상승하면은 채무상품을 올려주고 환입을 인식한다. 이 공정가치 상승은 손상 회복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장래 현금 흐름을 확인해 줘야지 측정되겠죠. 자, 528페이지 케이스 9를 보도록 할게요. 방금 봤던 내용을 케이스 9에 담고 있는데요. 케이스 9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9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2년 말까지 뭐 정상적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년 말 이자 수령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고 하니까 뭐 앞에서 했던 회계처리 뭐 쭉 하면은 그래서 1년 초에 채권 매도 가능 채무상품인데 이 채권을 90490에 취득했죠. 90490 이렇게 취득하고 캐시를 90490 지급하고 1년 말에
1번 분계 현금 7,000원이 유입되고 이자 수익 여기 10% 9049가 들어온다. 그리고 상가격이 발생하네요. 채권을 조정해 줘야 되겠네요. 2049만큼 채권을 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죠. V539까지 지금 와 있는데 공여 가치가 9만원이라고 하니까 2539만큼 채권을 드러내고 이거를 OCI 마이너스 금액으로 2539 인식해 줘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2년 말 회계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말 회계처리를 하면은 복잡하니까 좀 밑에 쓰는 게 좋겠네. 2년 말 회계처리를 하면은 일단 현금 7,000원 수령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92539 기준으로 10% 9254 이렇게 인식하고 채권을 차액만큼 조정하고 2254만큼 채권을 조정하고 이런 채권이 지금 여기까지 해서 9만원에 와 있는데 요 금액을 증가시키면은 92254에 오죠. 그래서 요 포인트가 92254고요. 문제 지문을 보면은 양갈로 1회 2년 말 현재 M사는 심각한 재무적 위기에 처하였고 추정 미래 현금으로는 이자 지급 없이 4년 말에 원금 5만원이다. 한편 손상 사건 발생 시점의 유사한 채무상품에 대한 현행 이자율은 15%다. 예, 앞에 지문하고 뭐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자, 손상이 발생해서 손상 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손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손상은 채권을 일단 드러내야 되죠. 네, 채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손상 차손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죠. 손상 차손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평가 관련 자본 항목이 있는데 그 자본 항목을 실현시켜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OCI 마이너스 누적액으로 자본에 있으니까 얘를 OCI 플러스로 해서 얘를 지워버리고요. 2539 예. 평가 관련 자본 항목을 손상 차손으로 손상 차손으로 재분류한다. 그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재분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들어갈 금액을 찾아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들어갈 금액은 여기 회수 가능액을 찾아야 되죠. 회수 가능액이 4년 말에 이자 없이 원금 5만원 회수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회수 가능액이라는 거는 5만원 나누기 얼마 해야 되나요? 앞에서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계속 최초 할인율 10%를 끝까지 적용했죠.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그 측정하는 시점에 시장이자율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요 손상 발생한 시점에 유사한 경우에 시장이자율이 15%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5의 제곱으로 나눠서 회수 가능액을 측정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 값이 37807 요 포인트가 37807이 되겠어요. 37807 그래서 9254에서 37807까지 숫자를 드러내야 되네요. 그래서 92254 빼기 37807 그래서 54447
채권을 54447 이렇게 드러내야 되겠네요.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54447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두 개 합한 금액을 이제 손상차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차손은 56986. 손상차손은 56986.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상차손을 측정할 때 제가 어떤 방법을 썼나요? 일단 여기 그 삼각 1번 회계처리, 채권 삼각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나서 그래서 채권이 여기 92254까지 왔다 이렇게 하고 장래 회수 가능액의 현재 가치 38807 두 개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리고 OCI 자본에 OCI 마이너스 금액이 있는데 걔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이 두 개의 합계액을 손상차손 이렇게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러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요게 그 25399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요게 54447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56986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책하고 비교하면은요, 책에는 보면은 529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책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게 뭐 적을 여유가 별로 없는데 책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일단 평가를 먼저 했어요. 책에서는 평가를 먼저 했어요. 저 요 금액에서 요만큼 OCI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줄여주는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OCI 마이너스 금액이 요만큼 있을 텐데 전년도에 인식한 OCI 마이너스 금액, 요 금액 하고 같이 두 개의 합계액을 OCI 플러스 금액으로 잡으면서 손상차손 인식한 그런 회계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2년 12월 31일 거기 보면은 그 책의 딱 중간쯤에 2년 12월 31일 첫 번째 이제 현금 7,000원 이자 수익 9254 그 다음에 채권을 2254 조정하는 분계가 있고 그 아래 분계 보면은 그 OCI 마이너스 금액을 54447 이렇게 인식하면서 채권을 54447 드러내고 있죠. 54447이 요거죠. 요게 54447이죠. 그래서 책에서 한 분계는 일단 그 떨어진 가치까지 채권을 드러내고 OCI 마이너스 금액을 인식하고 그리고 전년도에 인식한 요 OCI 마이너스 금액 그게 2539죠. 2539. 그래서 이 두 개의 합계를 같이 드러내면서 손상차손이다 이렇게 반영하는 그런 분계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은 회계처리예요. 다른 회계처리가 아니죠.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차년도 회계처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3차년도 회계처리를 하면은요. 3차년도 뭐 현금 들어오는 게 있으면 현금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자 수익 이렇게 하고 채권 조정이 발생할 텐데요. 현금이 들어오는 게 지금 빵이죠. 3차년도. 이자 수익은 여기 37807 37807이라는 숫자는 15%로 할인해서 만들어낸 숫자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기간에 그 이자 수익을 인식할 때는 요 금액에 곱하기 15%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37807 곱하기 0.15 해야지 요 기간에 이자 수익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요 숫자가 15%로 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15% 늘어난다 이런 회계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자 수익은 5671 같은 금액을 채권 조정액으로 이렇게 반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채권은 43478이라는 숫자에 와요.
요 포인트가 43478. 자, 계속해서 문제 지문을 읽어보면 거기 양갈로 2에 3년 말 현재 M사는 신용등급이 향상되었고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은 4년 말에 이자 4,000원, 원금 8,0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3년 말 현재 유사한 채무상품에 대한 현행 시장 이자율은 13%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사가 3년 만에 회복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복되면은 환입을 인식해 줘야 되죠. 그래서 환입을 인식하는데 그럼 회계처리가 채권이 올라가고 손상자손 환입이라고 반영해 주는 거죠. 손상자손 환입이라고 반영해 주는 거죠. 자, 그런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까지 올려줘야 될 것이냐. 장래 회수 가능액은 4년 말에 4,000원하고 8만원, 84,000원을 회수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요 포인트는 84,000원. 자, 공정가치 측정해야 되죠. 매도 가능금 위해서는 항상. 이게 지금 여기 요 시점에 그 유사한 경우에 시장이자율이 13%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1.13에 1년 후니까 1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84,000원을 1.13으로 나눠주면은 74336. 그래서 요 현가 계산하면은 이게 74336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74336하고 장부금액 43478 두 개의 차이, 이게 환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환입액은 30858, 환입액은 30858인데 최근 9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나는데요. 30859로 하죠. 예, 그래서 채권을 30859 이렇게 증가시키고 이게 환입됐다 이렇게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장부금액이 여기에 오는 거죠. 자, 4년 말 회계처리를 계속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4년 말 회계처리, 자, 현금 4,000원이 들어오고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은 74336에 요게 이제 13%로 할인한 결과죠. 그러니까 당연히 13%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곱하기 0.13만큼 이자 수익 인식해야 되고 9664가 이자 수익 되겠어요. 그래서 양변의 차이 금액인 5664만큼 채권이 더 증가돼야 되는 거죠. 상각이익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채권은 직전 요금액에서 요금액을 더하면은 드디어 이제 8만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채권 8만원이 상대방이 8만원 주면은 이제 채권을 소멸시키는, 상대가 돈을 주면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그런 처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채권이 소멸되고 현금 8만원이 들어오는 회계처리가 요구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케이스를 풀어봤고요. 530페이지 보시면은요, 530페이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이자율 비교라고 있습니다. 530페이지에 이자율 비교라고 있어요. 네,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요, 그 손상하고 손상 환입에 있어서 이자율이 쟁점이죠. 예. 그래서 손상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손상 발생한 시점에 회수 가능액을 뭐 할인해 가지고 장부금액하고의 차이를 손상으로 인식하고, 나중에 회사가 좋아져서 회수할 금액이 더 많아졌다. 그런 경우에도 그 회수 가능액의 현재가치 이렇게 측정하는 할인율이 필요한데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항상 발행 시점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해요. 최초 취득할 때 그 가치를 측정하는 거. 손상이 발생됐을 때 장래 회수 가능액의 현재 가치 구할 때, 그 다음에 손상이 환입돼서 그 회수 가능액이 많아졌을 때 얼마까지 환입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런 측정에 있어서 최초 유효이자율을 계속 이렇게 적용하죠. 이게 상각 후 원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각 후 원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앞에 수취채권 공부할 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을 계산할 때,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을 계산할 때 그 장래 현금 회수 가능액을, 예상액을 최초 그 이자율로 할인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수취채권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고, 만기 보유 금융자산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죠. 둘 다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초 이자율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매도 가능 상품은 공정가치를 항상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현재 가치를 측정할 일이 있으면은 항상 그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이자율로 할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손상이 발생했다, 그럴 경우에 그 공정가치 측정은 그 손상 발생 시점에 시장이자율이 있죠. 이후 손상을 인식한 이후 기간에 이자 수익 인식하는 것도 그 손상을 측정할 때 그 이자율에 의해서 측정하는 거죠. 예, 요거였죠. 그리고 손상이 회복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복된 경우 얼마까지 회수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공정가치 측정할 때 가령 13%로 그 유사 금융상품 13% 시장 이자율이다라고 하면 그 이자율로 현재가치 측정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자 수익 인식은 공정가치를 측정했던 그 이자율에 의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